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 끊임없이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은혜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참으로 큰 복을 지는 일일 텐데요. 세상에 은혜의 샘물을 쏟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동화를 통해 은혜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분 초대했습니다. 세부처님 우리 대종사라는 동화를 쓰신 분이죠. 아동문학가면서 평생교육진흥연구의 전북 독서교육원장으로 계신 서신교당 해산 황해범교도 초대했습니다. 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70년 가까이 살던 고향 군산에서 최근에 전주로 이사를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이주해 온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떤 특별한 뜻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뜻은 없고요. 전주로 이사해야 할 만한 이유, 필연 때문에 이사했습니다. 그 필연이라는 것은 아들이 전주로 와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드님 따라. 예, 아들을 따라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참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든 또 감수하고 고향을 또 떠나서라도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네, 지난해에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 대상에서 문화예술 부분 공헌 대상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상은 어떤 상인가요? 그 상이 바로 고향 군산에서 73년 동안 살아온 하나의 집합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군산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잠시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고창이라는 타양에서 좀 살다가 다시 군산으로 이사 와서 근무하면서부터 41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은 어떤 고향을 위한 내 업적이라고 할까? 그런 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일찍부터 등단해가지고 이제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봉사 활동의 범위는 자연히 문화예술 쪽입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책을 23권 만들었고 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제가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평생교육진흥연구의 군산교육원이 되겠어요. 그 교육원을 설립한 다음에 그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모두 다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는 독서교육. 그래서 군산에 있으면서 독서와 관련된 행사를 행사라는 것이 초, 중, 고, 대학 일반 책을 쓰고 독후감을 이게 쓰도록 해서 이제 독후감 100일장 대회를 열었죠. 그래서 잘된 걸 시상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그런 일을 했고 또 내가 설립한 평생교육원의 봉사 생활은 내가 군산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를 제가 가입했어요. 그리고 또 법사랑위원 2개나 되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7년 동안 이게 원고 피고 이게 서로 다투는 사람들의 가기 역할을 하죠. 형사조정이라고 해서 서로 검찰이 이렇게 재판을 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화해시키는 역할이 형사조정입니다. 그 조정을 잘했다고 검찰지청장으로부터 7년 동안 3번이나 상을 받으셨어요. 최고상을 받았어요. 잘한다고.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으로서는 법사랑 위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노인들 이제
점심 때 식사 대접하는 복지회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네. 예, 봉사하면서 설거지 어때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불쌍한 사람도 밥도 이렇게 퍼드리기도 하고 네. 그럼으로써 그 가치가 인정되어서 네. 2018년도 5월 13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최고 상이죠. 네. 대한민국 지역사회, 그게 군사회라는 지역사회에서 공헌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부분에서 네. 했다고 해서 국회 자치행정 상임위원장 지금 조용재 국회의원일 거예요. 네. 그분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단적으로도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지역사회를 감사합니다. 위해서 공헌을 하고 이 지역사회 문화예술 부분 공헌 대상은 참으로 경축할 일이고 또 봉사에 임하면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꾸준히 해왔던 것을 인정받는 특별한 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부인으로서 내 아상을 어떻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상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내가 과연 이 상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그런 회의적일 때도 있어요. 네. 그 상을 그동안 도대체 몇 개나 받으셨길래? 아니, 상을 참 많이 네. 받았어요. 네. 어차피 상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내 그 자리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죠. 네. 그러면 내가 상 받으라고 신청도 않고 하는데 옆에서 이거 추천을 하고. 한번 추천을 네. 해주고 그렇게 받은 것이 내 연구 내가 교감 같은 거 연구 점수 때문에 또 상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 상 제외하고 한 100개는 될 겁니다. 100개요. 예. 100개 정도 있어가지고, 네. 이제 상 받을 때는 지금은 그 상패라는 것을 네. 공로패, 상패, 감사패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내 그 서재 거기다 오면은 상당히 모자랄 것 같네요. 서재에. 다 못 넣고 2겹으로 네. 남을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2겹으로 뒤에다 놓고 앞에다 놓고 네. 그렇게 지금도 놓고 있어요. 네. 그걸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것을 받을 걸 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아상이 있지 않았나 하고 오히려 마음을 대조할 때가 있더라고. 네. 그런 때는 같이 갈등이 네.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려다 했는데 그 상의 진실과 그 가치와 거기에 내가 쏟은 열정을 보면은 네. 그게 보통 상은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뒤로부터는 그냥 전시하기로 내버렸어요. 네. 아들이 이제 내 방을 꾸며주면서 네. 그냥 막 닦아가지고 막 잘 이렇게 놓아. 아드님도 얼마나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걸 보고 다 없애버리라고 한때는 다 치웠어요. 하다가 조금 여기 와서 이제 전주로 이사 와서 좀 생활 안정도 되고 또 아들이 그렇게 잘 꾸며주니까 네. 나에게는 보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상에 대한 어떤 진실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네. 앞으로도 상을 누가 준다면은 거절 않고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예. 마음 편하게 내 최선의 상 받을 때 옛날 상 받을 때처럼 그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아마 그 상 하나하나에는 해사님의 그 열정과 사심 없는 봉사의 마음, 네. 이웃과 함께 하려는 그 따뜻한 정이 묻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네, 특히 책을 앞서 그렇게 많은 책을 또 출간을 하셨고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독서를 또 권장하고 계셔서 주민들과도 정말 특별한 관계였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 잘 해주셨네요. 제가
글에 대한 능력을 내가 인정받은 것은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제가 참 어렵게 학교를 다녔어요. 예, 세상에 아버지가 일본어 징용 당해가지고 네. 이제 한참 이 전쟁 중에 내가 탄핵했잖아요. 그때 1944년 예, 네. 내가 동짓달 26날이 내 생일입니다. 네, 해방천. 해방천. 예, 그런데 그때 태어나서 학교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호적에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큰아버지한테 이렇게 호적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누락이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누락이 돼가지고 네. 막상 학교 갈 나이인데 내 친구는 학교를 가는데 나는 그 통지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큰형 장형이 그 면사무소 가가지고 네. 그때서 호적에 올려가지고 내가 학교를 1951년도 6.25 때 네. 6.25 다음에 내가 네.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난한 내가 입학생이 되었는데 그때 나를 담임한 여자 선생님 장소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나를 가난하지만 네. 나를 그렇게 이뻐해요. 네.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누구나 다 이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었냐면은 그 추울 때 내가 코는 또 많이 흔들는 말이에요. 막 코가 쭉 이제 다마코가 나와서 추우니까 옛날에는. 추우니까 예. 그냥 옷은 또 헛바지 속 네이도 없이 입고 그냥 오직 한겨울에 예. 그나마 금강 강바람 쐬고 한 2km 정도 걸어서 학교를 갔어요. 네. 그때 오직 막 얼굴도 새파랗지 손등은 얼음 베기 옛날에 얼음도 베겼어요. 네. 동상 걸린 손 보지 너무나 막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바로 교실 뒷교실인데 들어가자마자 저를 껴안아주며 그때 다마코를 당신의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으면서 예. 또 자기 도시락을 네. 나눠서 나에게 주는 그런 선생님. 네.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나도 커면 저 선생님처럼 참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그때 마음 먹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선생님이 제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내가 출판 기념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선생님이 벌써 그때 내가 출판 기념회 때는 내가 교장이 됐을 때입니다. 그게 초청해가지고 왔더니 그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그때는 예. 연세가 많으셨고. 그때는 내가 교장 됐을 때 그 장수혜 선생님 나이는 83세. 83세. 나는 56세에 내가 예. 교장이 됐거든요. 네. 그때 그 재회의 기쁨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때 제의 기쁨을 전북일보 지금도 그 편집 부국장 기자 김종표 기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네. 그 기자가 그 나에게 꽃다발 주는 그 선생님과 나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진을 네. 찍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네. 그 사진 내가 지금도 간직하고 네. 있습니다. 그 장소래 선생님이 그 옛날 코 흘리게 예. 정말 안타까웠던 그 예. 제자가 이렇게 커서 그러니까 더 좋아. 되고 있을 때 얼마나 보람되고 기뻤을까요?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는 감격이면서 네가 이걸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나 보다 딱 한마디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하고 이렇게 할 때 나도 울고 이제 우리 장형님도 울고 모두 다 어머니도 네. 울고 다 네. 울었어요. 네. 해사님이 원불교를 만나게 된 인연도 참 특별하더라고요. 예. 입교 연원이 장모님이세요.
어떻게 입교하게 되신 거예요? 장모님은 이제 처가로에서 장모지 사실은 저 원불교에서는 스승입니다. 네. 스승이고 법 도량에서는 내가 가장 훌륭하게 모시는 네. 존경하는. 존경하는. 네. 왜냐하면은 장모님이 아니었더라면은 오늘 이 자리가 없었죠. 이게 장모님께서는 막 발령 받고 이제 내가 하숙을 예. 이 제 안산 홍타운 장모 댁 바로 앞집에서 했어요. 아, 예. 이제 그분은 황씨 집안인데 거기서 하는데 총각 시절에 총각 학교 근데 발령을 햇병아리지 선생님도 햇병아리 네. 총각이 이거죠 그때 하숙집 맞은편에 그러니까 맞은 뒤쪽 네. 그게 담장 있죠. 담장 네. 바로 뒤에 내가 그 하숙집에서 마루서 이렇게 올라서면은 처갓집 마당이 다 보여요. 네. 이제 그것이 인연이 되죠. 근데 우리 뭐 처자라는 것이 뭣도 못 된다는데 우리 집사람 이쁘기가 우리 교무님만큼 더 이쁠 거예요. 홍타원님이세요? 홍타요. 홍타원님. 넓은 홍타원. 네. 홍타원이 이쁘기가 그때 그 당시 사진을 우리 스태프분들이 꼭 올려주셔야겠네요. 네. 그때가 집사람이 21살 때예요. 네. 아주 고등학교 서울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장모님이 이렇게 맹장이 터지고 복막염. 그런데 그 복막염 이렇게 간호할 분이 사람이 없으니까 네. 딸하고 아들하고 남매니까 네. 내려가지고 그것이 도져가지고 안 돼요. 그걸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죠. 네. 2학년 수료하고 그때 어머니 간호하느라. 예. 그때가 내가 발령받고 있을 때 21살 때예요. 네. 그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상복을 입잖아요. 손녀딸도. 일단은 하얀 상복을 입었는데 뭐 오라민이 참 이쁘다듯이 상복을 입었는데 내가 첫 발견할 때 남을 캐던 첫 발견했을 때 봤거든요. 상복 입은 얼굴이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네. 내가 그랬죠. 사실 요즘은 나 교육대학교 다닐 때나 인기가 좋아서 연애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진짜 내 사람 될 사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작전을 썼죠. 작전을? 예. 어떤 작전이냐면은 우리 장모님에게는 내가 원불교인이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철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길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걸 제쳐놓고 입교 연원을 달도록 했죠. 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계속 내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게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었지. 지금 보면 욕심이라 집사람 출가도 못하게 한 것이도 하고 어떤 그런 내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으로 해서 내가 귀엽고 결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첫 발령지이며 제2 고향이 네. 우리 처갓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신 섭타원님, 네, 그 가정은 이미 원불교 집안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언제 원불교 가정이 되었냐면은 장인 되시는 분이 김자, 용자, 서자인데 남원 용성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네. 우리 장인. 근데 그분이 군대에 갔다 오는 통에 병을 좀 얻어가지고 우리 시점 3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집사람도 원불기이 됐고 네. 어머니도 원불기이 됐고 네. 오빠도 원불기이 됐고 할머니, 네. 할아버지까지 다 이런 있기는 했어요. 가족이었네요. 예. 있기는 했는데 예. 실제 성실한 신심이 있는 원불교회는 우리 집사람하고 어머니뿐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할아버지도 육아의 골수고 할머니도 할아버지 따라 서고 또 오빠는 신심은 나보다도 없고 그런 예. 그렇게 그런 반절 원불교 이런 가지겠습니다. 반절. 네, 그렇게 장모님, 석타원님과 함께 교당 이제 입교를 하고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교당이었죠? 청욱군 소성면 와성리에 있는 와석교당이었는데 지금은 소성교당으로 네. 개명을 했죠. 아, 그래요. 예, 예. 소성교당, 네. 시골교당이었을 것 같은데. 시골교당이죠. 예, 처음 들어섰을 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근데 내가 원불교인이 진짜 되려고 그러는지 딱, 그다음 원불교 신심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 조그만한 초가집을 개정한 자그마한 교당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론상 앞에 놓여 있는 저 단을 보니까 네. 내 마음이 어떤 후련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들고 또 총각 선생님의 그 흐트러진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잡아 가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오늘의 나 그래도 좀 불보살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대요. 예. 그리고 또 교당을 들어섰을 때 또 풍금을 보고 더 정겨움을 느꼈다고요. 아, 그렇죠. 이제 풍금은 사실 교육대학교 내가 다닐 때 선생이 되기 위해서 예비 교육 때 이제 그때는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렇죠. 적어도 각 음악실 그 연수원마다 오르간 예. 있는데 그 오르간하고 응. 그 교당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이 들죠. 예. 근데 그날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것은 앞에가 바로 어머니가 입구 시켜가지고 첫날 갔을 때 보니까 그 풍금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은 저가 내가 치면은 저도 저 영상의상 교가. 예. 교가를 내가 칠 수 있겠더라고. 네. 그래서 한번 빨리 올라가서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직접 치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소석교당 오르간 반주자였죠. 예. 얼마나 장모님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웠겠네요. 가만히 이제 장모님은 이제 주무 역할을 다 하니까 오시면은 맨 앞에 앉잖아요. 네. 그러면 사위가 피아노 풍금, 근데 풍금이 좀 낡아가지고 이 바람을 들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나. 네. 삐그덕 하더라도 장모님은 그렇게 여기서 그 밝은 미소가 네. 정말 그렇죠. 얼마나 저 사위를 어깨 잘 얻었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소성교당에서는 이제 몇 년이나 그렇게 교당 다니면서 거기도 거기 있는 동안 입교를 내가 원기 56년도에 했으니까요. 네. 원기 72년에 이사 왔거든요. 예. 이게 6년 동안은 소속교당 다닌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군산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네, 군산으로 이사 왔죠. 예, 군산 이제 월명교당에 또 본격적으로 예. 다니시는데 군산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집에서 하도 첫 발령지에서 7년째 있으니까 네. 우리 어머니도 홀어머니 아니세요. 그리고 그 고생하면서 나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형님이랑. 네. 그런데 하루는 갔더니 제발 좀 군산아 좀 고향으로 와라. 예. 그러면서 어머니도 아마 늘 그리웠을 것 같아요. 예. 그 생각 오니까 언뜻 내가 이제는 가야겠다. 해서 바로 네. 내가 이제 발령 그 신청을 냈어요. 그게 7년이나 있었는 게 바로 보내주더라고. 네. 그래서 9월 1일자 11월 중간 이동했어요. 네. 11월 1일자 군산 네. 서초등학교로 교사로 발령받아서 네. 군산으로 왔고 그 옆에 있는 그 옛날에는
서군산 교당이라고 했어요. 월명교당을. 바로 서군산 교당 네. 창립 멤버가 됐죠, 내가. 아, 그렇군요. 예, 그래도 예. 교당을 여의지 않고 지역을 네. 옮겼어도 바로 교당을 찾아가셨네요. 예. 내가 거기에서 교당 우리 월물교인의 덕을 많이 봤어요. 뭔 덕을 봤냐면 그게 은혜죠.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성내에 북초등학교 있으면서 자격증은 다 땄어요. 아, 예. 예. 특수교사 자격증 땄지, 또 미술교사 자격증 땄지, 또 상을 또 여러 가지 또 받고. 네. 그것은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사은 은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중등교사 자격증 따려면은 몇 번 떨어지고도 하거든요. 네. 거기가 있으면서 공부하면은 보는 대로 다 합격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그 돌아가신 어머님 섭타원 그 장모께서 네. 주신 은혜가 아닌가. 네.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는 참 사은 은혜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참 섭타원 장모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군산 월명교당을 꽤 오랫동안 이제 다니시고 교도 회장까지 하셨어요. 창립 멤버에서 회장이 되기까지 정말 어쩌면 회사님 인생의 예. 가장 큰 어떤 동반자로 함께했던 교당이기도 해서 정들고 잊지 못할 교당일 텐데 좀 월명교당 어떻게 또 뭐 에피소드도 있고 참 추억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참 읽으니까 어떻게 이 인생 내 인생을 이게 반조하는 그런 자리 같네요. 이 자리가. 근데 너무나 내 자랑하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저는 월명교당 있으면서 에피소드도 있고 내가 한 일도 참 많이 있었어요. 첫째는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이제 방 많은 자리로 군산교대에서 분가했죠. 창립 때는. 그 2층 1번 사람, 거기는 월명동은 1번 집이 많아요. 네. 그 1번 집 2층 그 나가야, 홑집을 나가야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 네. 홑집 그 2층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당 그 다 예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때 내 생각으로는 그때는 내가 부의장, 교도 부의장 때예요. 네. 오로지 새 교당, 큰 교당 하나 짓고 이사 가서 좀 멋있게 한번 교당을 만드는 네. 그것이 꿈이더라고. 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교도들 그 당시에는 그 작지만 교도수가 24명 정도 나오대요. 24명이 정말 일치단결 해서 네. 그 지금의 참 아름답고다. 대한민국에서 월명교당처럼 아름다운 교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 현재 월명산이 참 아름다운 산이거든요. 그 산 중턱에다가 예. 세웠는데 거기서 한번 행사 한번 했더니 지금 전산 종법사님께서 네. 거기서 설교 한번 하러 오셨었어요. 네. 전산 총보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여기는 교당도 좋지만 원불교 교무님들은 휴양수로도 좋겠다. 네. 아니 그러시더라고. 그만큼 공기 맑고 공기 주변이 맑고 참, 예. 진짜 그 속에 있는 교무님들은 정말 아까 워라미인이라고지만 처음 워라미인이요. 아무리 얼굴이 별로 그렇게 안 예쁜 교무 선생님도 거기에서 법단에 서서 계시면은 네. 밤에는 오라민, 낮에는 해님 그렇게 잘 보여요. 아. 그래서 내가 그 월명교당에서 원기 89년부터 내가 교도 회장을 맡아왔어요. 예. 89년에서 원기 96년까지
한 9년 동안, 한 8, 9년 동안 회장을 했는데, 네. 예, 그 월명교당의 연역을 보면은, 내 손길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에 나는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월명교당 또 불사를 위해서 교도님들이 예. 한 마음으로 뭉치고. 예. 예. 그리고 월명교당은 숫자는 적지만 교도님들의 하나하나 생각과 지혜를 갖다면은 네. 큰 교당, 예, 군산에도 좀 큰 교당 150명 정도 나오는 교당이 예, 있거든요. 예. 그 교당 못지 않아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촉구대회 같은 거 그러고 보면 이 작은 교당에서 꼭 네. 우승해요. 아, 그만큼 합력이 잘 합력이 그렇게 교당이군요. 크더라고. 네. 특히 김기덕 교무님이 12년 동안 거기 계셨거든요. 그 김기덕 교무님 계실 때는 교무님은 영광 법성부 못 가서 거기 대종사님 출생지 바로 옆집이 우리 김기덕 교무님 댁입니다. 친가. 그러면 가을 법회는 그 야외 수련 법회는 네. 영산 성지. 영자 성능지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규덕 교무님은 거기 이제 오라버니께서 네. 반농사도 하고 오면은 네. 우리 교도들과 같이 이제 고추도 따고 감도 따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한우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정으로서 맺어진 네. 교당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도 월명교당 교도들과 네. 그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네. 꿈에서도 잊을 그립니다. 수가 없으시겠네요. 예, 예. 그렇게 군산 월명교당에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또 예. 교도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항상 회사님이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법문이나 또 우리 교리, 신념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교리 나의 신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우리 대종사님이 깨닫고서나 그 일성을 지금도 내 신념이고 네. 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그것을 우리 하나 원불교 슬로건이죠. 이 슬로건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나 네. 원불교의 그 과학, 그냥 원불교의 은혜, 원불교의 믿음 네. 이런 것을 내가 떳떳이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친구 가운데는 유명한 기독교 목사도 있고 또 유명한 스님도 있어요. 예. 유명한 또 유교 국거시 스님도 있고. 네.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가끔씩 토론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원불과 전 세계를 이런 세계로 통일할 것이다. 자신 있게 저는 그래요. 네. 정신개벽이 안 되고는 네. 우리 세상이 정말로 안 됩니다. 네. 그것을 내 원불교 내가 다니는 목표고 네. 신념이고 네. 그 신념을 내가 도달하는 것이 나의 남은 여생의 네. 최선의 삶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렇게 학교 선생님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또 교당 생활 이렇게 부지런히 하시기 병행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텐데 특히나 교도회장으로도 역할을 하셨고요. 학교에서도 또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 서로 이렇게 병행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영육상전이란 말 있잖아요. 난 그 원불교 교리를 나에게는 정말 꼭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교장이라고 해가지고 원불교 교를 쳐버리는 것도 아니고 원불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육계에 들어가가지고 소홀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영과 육의 쌍전 같이 나가야만이 이 세상도 평화롭고 난 네. 그런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들어가서도 저는 원불교 교리를 이제 학교가 교육법상 종교에 대한 그것은 하지 않은 교육법에 딱 않게 돼 있어요. 네. 저는 그것을 역으로 학교에서 원불교 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그것이 뭐냐면 마음 공부예요. 네. 마음 공부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마음 공부하라고 인성교육 해봤자 원불교 교당에서 하루 동안 훌륭한 이 교무님같이 훌륭한 분 그 한 50분간 법설 듣는 것만 못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학교도 인생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별별 뭐 이게 콘셉트 뭐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하지만 계속 청소년 범죄는 늘어가고 계속 그 청소년들의 이탈 행위는 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좋은 법을 이용해서 내가 근무하던 군산 신흥초등학교 네. 그 학생 수가 그때 1,350명이요. 직원이 102명. 예. 예. 선생님들이 102명. 그 교장을 하면서 저는 원불교 법을 이용했습니다. 학교에 인성교육센터를 하느니 저는 마음 공부방을 만들어 놨어요. 네. 잉여교실이 옛날엔 거기가 한 2,000명 되는 학교라 남는 교실이 있어가지고 교실 2개를 교육청인데 이제 내가 상을 많이 타고 그래도 알아주는 교장이기 때문에 네. 교육청 교육장 보고 나 아이들 마음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마음 공부방을 만들 테니까 네. 돈 8천만 원만 대주라. 어떤 대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잉여교실 2칸을 한 교실로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서 전교 반이 42개 클래스인데 이 순회하면서 네. 마음 공부방 거기에다가 코너가 있어요. 요거는 독서 코너, 요거는 자기 취미 코너. 네. 그래서 6코너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실제 경험을 해가면서 그것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은 네. 그게 1시간 동안 돌고 나와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전국에서 최초로 내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담임 선생님은 그 시간만큼은 거기에 도우미가 있어요. 네. 담임 선생님은 그 시간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연구를 하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좋아했겠는데요.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얼마나 내가 거기서 인기를 네. 끌어는가 몰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아. 바퀴 탁 가가지고 네. 그것도 내가 이제 딱 하니 그거 잘하는 선생님을 체크를 해요. 네. 몇 학년 몇째 시간 아주 잘했어 오면은 동그라미 쳐요. 네. 그래서 그 잘하는 선생님에게는 나중에 생일 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 선물을 조금씩 줘요. 아. 그러면 더 신나가지고. 그렇죠. 동기부여가 됐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화더라고. 네, 그렇죠. 그런 해가지고 네. 내가 그걸로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예.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예. 정말 예.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럼요. 마음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네요. 저는 그래요. 교당, 이건 교단. 이제 선생님이 되면서부터 우리 장영님이 저한테 첫 발령, 햇병아래 발령 받고 어머니는 이불 이고 오고 형님은 이불 이고, 예. 숙지서 이제 숙식관장에 네. 형님은 지게에다가 장작개비 네. 들고 그 먼데 군산에서 소송 고창까지도 네. 얼마 하루 걸려야 와요. 그때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숙지서 내려와서 하는 네. 말이 네. 우리 큰형님 하는 말이 너 학교 소사한테 잘해야 해요. 그것이 약자일수록 더 어. 잘해주고 더 불공하라는 그런 형님의 큰 예. 뜻이 담겨 있었네요. 그래서 참 나한테 약자한테 잘했죠.
이제 명절 때 돌아오면은 다른 사람은 빼놓더라도 이제 학교 소사라고 하고 지금은 전달부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직원으로 선생님이라 불러요. 예. 그 학교 선생님한테 다른 사람 못 들을 때가 있지만 그 선생님한테 돼지고기 2근이라 할지 이래가지고 꼭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것이 얼마 오는 것도 없고. 그럼요. 이제 그 선생님은 내가 거기 있으면서 그 글리켠 글을 가지고 문집을 만들어요. 내가 일일이 가리방에다가 네. 가리방이라고 옛날에. 초무쳐 가진 어느 그다가 이렇게 긁으면은 네. 이제 이것도 막 예. 등사판에다가 여면은 예. 글씨가 나오죠. 예. 그것을 밤새도록 그 아저씨하고 나하고 네. 그러고 가지고 매 가지고 활자도 두면은 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 해가지고 그것을 별밭이라고 거기가 성내 부교. 네. 성내면 북쪽에 있어 북두칠성이 바로 밑에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학교 이름도 성내 북초등학교라고 해요. 네. 그런 전설들 있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아저씨가 내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밤새껏 자기 그렇죠. 든지 모르고 네. 막 손 이런데 나도 얼굴도 막 그 깜짝 묻어가지고 세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어쩌면은 오늘의 내가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그 듭니다. 별밭. 별밭. 문집은 네.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직접 다 쓴 글을 글을 낸 거니까 얼마나 그리고 하나 보람이 그리고도 있었을까요? 이제 내가 직접 지도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도를 하는데 지도도 나는 특별한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지도법이 있었어요? 글리키 지도를 하기 위해서 예. 제가 현장 체험학습을 내가 데리고 갑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내장산까지가 16km요. 성내 북이 네. 정읍하고 경계선에 있거든요. 근데 걸어서 가려면은 근데 내가 아이들이 늘 가는데 소풍 가자고 하면 애들 싫어해요. 그렇죠. 맨 간다고 그 옆에 백합산 또 가는 데가 줄포 이거 갈대밭 거기만 갔던 뭐야 독림 저수지하고 네. 그런 게 내가 가서 맡을 때 4학년을 맡았어요. 4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나는 그래도 민주사회는 아이들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회의를 열었어. 네. 너희들 이번 금요일 날 가을 소풍을 얻으면 좋겠더니 다른 데는 아무 데나 없고 내장산이 거의 다 드는 거요. 네. 그래서 나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줬지. 그래서 그래요. 너희들 이야기 들어주마. 교장 선생님이랑은 항시 아이들 위험하다고 네. 옆에 있는 간 데만 또 가고요. 근데 그때도 네. 전부 백합산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그래가지고 나만 나 그때는 내 교장 선생님 뭐 나하고 같이 잠잘 때예요. 네. 이제 우리 집사람 지수는 뒤에서 살고 난 교장 선생님 잠자고 일어나면 새순물 떠다주고 발시털 물 떠다주고 예. 그럴 때예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도 않고 내가 그냥 내장소로 간 거 아닙니까? 학생들하고. 예. 아이들 기분 좋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신났어요. 네. 거기 가려면 호남산 기차철도가 있습니다. 예. 거기 지나갈 때는 얼마나 신나가요. 한 번도 못 본 기찻길을 지나가면서 네. 귀에다 대고 기찻길 오는 것만 다 멀리서 송정리에서 오는 것도 이게 귀대면 들려요. 네. 그거 들어보고 좋아하는 모습. 예. 또 지금은 위험한. 얼마나 위험하고 네. 지금 같은 항명증 걸려가지고 다 네. 큰일 날 뻔했었지. 근데 그때니까 허락이 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가르친 제자들이 그때 일 생각 않고 문집을 그때는 아무렇게나 만들었잖아요. 네. 걔들 졸업 30주년 될 때 그 문집을 이제 제자 중에서 출판사 하는 제자가 있어. 네. 그놈을 잘 그대로 인쇄를 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왔더라고. 네. 30년이 지난
후회해. 예. 그러면 나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 그랬겠네요. 정말. 근데 그런 보람과 감격으로 네. 지금도 봉사하고 남을 위해 서는 일은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때 당시 썼던 그 제자들이 커서 정말 그 글을 다시 보면서 얼마나 회사님을 감격했으면. 생각하고, 예. 그리고 그때 가르친 제자가 진짜 제자지. 군산에 와서 늦게 요걸 얼마 안 된 제자들은 찾아와지도 않냐. 그때 가르친 제자가 잘 돼가지고 예. 뭐 가장 어렵던 시절. 예. 그 하나 잘 돼가지고 나 청년팀 할 때 네. 그 해외 여행을 초대해서 항공료 네. 왕복을 재주면서 예. 저에서 우리 선생님 다녀오시라고. 집사람하고 같이 예, 일주일을 머물고 왔잖아요. 네. 정말 네.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 여행이셨겠네요. 네. 우리 회사님의 이 학생들과 함께했던 이야기 또 교당이양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아동문학가로 활동하는 서신교당 해산 황혜범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회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